모스펫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파트고 전자회로 그 설계하거나 혹은 요즘 AI 반도체 한다거나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소자가 모스펫이거든요. 모스펫으로 메모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스펫 구조를 바꿔가지고 요즘 얘기하는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소자를 만드는 거 생각해 보면 이 FET가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모스캡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이후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스캡에서 기본적으로 그 두 개의 메탈과 옥사이드하고 세미컨덕터 세 개를 붙여놨다 했을 때 얘가 배선을 하지 않았을 때는 따로 전류가 흘러갈 데가 없죠, 그죠? 없으니까 얘가 플랫한 자기의 밴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메탈은 메탈의 워크 펑션 이렇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는 이렇게 밴드 갭이 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를 유지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세미컨덕터가 들어있는데 요 세미컨덕터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P타입이다 혹은 위에 N타입이다에 따라서 요 인트리직 레벨로부터 여기 밑으로 내려왔으면 P타입이고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전자가 많은 상태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얘기할 때 베큐엄 레벨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워크 펑션이 이제 베큐엄 레벨로부터 생각하면 E의 파이 M이다. 워크 펑션 여기까지죠, 그죠? 페르미 레벨까지니까. 이 그래서 봤을 때는 워크 펑션이 지금 세미컨덕터가 지금 워크 펑션이 크죠, 그죠? 크니까 이 크다는 얘기는 위에서부터 측정한 게 큰 거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측정한 게 짧다는 얘기는 나오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이 워크 펑션이 크다라고 표현한 상태에서는 나오기 쉬운 쪽에서 나오기 어려운 쪽으로 얘를 배선을 해 놓으면 전자가 쭉 흘러가서 얘가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아래에서부터 계산했었죠, 그죠? 아래 페르미 에너지에서는 큰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같은 얘기인데 두 개를 달리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페르미 레벨이 같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바이어스를 걸지 않았을 때 게이트 이게 0일 때 이 페르미 레벨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이 페르미 레벨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요 점선이 올라가서 이 점선과 밸런스 밴드 거리만큼 쭉 가서 이런 식으로 꺾여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일단은 생각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그림만 봐도 P타입인데 밑으로 꺾어졌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디플리션 홀 관점에서의 디플리션 레 형성이 되었다. 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N타입 반도체일 때는 이렇게 휘어졌을 때 여기에 이제 밴드 밴딩이 이제 차지가 디플리션 레이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슐레이터가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를 여기에 메탈 쪽에 걸어주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해서 플러스 차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또 직관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고 이렇게 되는 거를 전자 관점에서 여기 전자가 있다 그러면 굴러 떨어진다 생각해서 이 밴드 배치도 딱 그려지면 여기 전자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굴러 떨어져서 여기에 또 모이는가 여기서 멀어지는가 라는 직관적으로 알게 되면 이제 도핑 농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도핑을 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딱 모일 거다라는 거를 이제 수식을 계산하지 않고서도 그래 영역을 도핑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밴드 모양을 쫙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전자를 여기에 모이게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배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서피스 포텐셜하고 스레시홀드 인버전 포인트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제가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이제 이 메탈과 옥사이드 빼고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래 휘어졌다를 보면 P의 요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트린지 레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인트린지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덕션 밴드고 밸런스 밴드인데, 반도체 쪽만 제가 그렸습니다. 일단 그렸거든요.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여기 벌크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요 인트린지 레벨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P 홀은 NI의 엑스포넨셜의 EI 마이너스 E F, FI로 할게요. 이 FI, 계속 표현을 이 FI로 할게요. E에 나누기 KT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여기 요 벌크 파트에 있는 머저리티 캐리어 양이 이만큼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 그림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제 보면요, 지금 얘가 메탈 파트가 이제 여기 있고, 여기 게이트를 걸어줘서 여기 맞춰놨겠죠, 그죠? 게이트를 걸어가지고 이만큼 내려왔는 상태입니다. V 게이트가 0보다 크고, 원래 여기 딱 맞춘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서피스에서 지금 요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지 레벨보다 위에 올라갔죠, 그죠? 위에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서피스만 보면 일렉트론이 많은 상태입니다. 일렉트론이 많은 상태니까 N0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 밀도는 NI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2의 F 마이너스 2의 FI. 요게 여러분이 배웠던 이전에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올라가 있을 때 여기에서의 전자 밀도, 컨덕션 밴드의 전자 밀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여기 이 인트린지 레벨하고 페르미 사이가 여기에 쿼사의 페르미 레벨을 E의 파이의 F의 P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가정을 해보면, 그럼 여기에서 이 P면 요 위에 벌크에서의 홀의 농도가 E의 파이의 FP가 됩니다. 인트린지 페르미 레벨에서 요 페르미를 뺀 벌크 상태에서의 이제 홀의 농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분명한 건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주니까 이게 각이 계속 내려오면서 서피스에 있는 페르미 레벨 상당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인트린지 레벨로부터 요 위에 요 올라간 페르미 레벨 요 상태를 보면, 요게 만약에 E의 파이의 FP와 크게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트린지 레벨로부터 아래에 있었는데, 요 서피스에서는 인트린지 레벨로부터 위로 요 똑같은 정도로 올라가 있다. 라고 전압을 걸다 보니 딱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딱 걸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이제 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게이트를 걸어줘서 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지 레벨 올라가서 공교롭게도 원래 인트린지 레벨의 요 페르미 레벨 요 간격만큼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 이제 요게 이 페르미 에너지에서 인트린지 레벨 요것이 E의 파이의 FP가 됩니다. 내려오다가 또 원래 인트린지 레벨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요래 오면 위식과 아래식을 보면 얘가 같죠, 그죠? 그래서 얘 두 개가 같습니다. 어디서? 얘는 서피스에서. 자, 서피스 같으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전체 바디, 기판 자체는 P타입이라서 머저리티 캐리어가 벌크에서 P0만큼 있었는데, 얘가 메탈에 플러스를 쫙쫙 걸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여기 페르미 레벨은 계속 같아야 되니까 인트린지 레벨이 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죠? 좀 내려가다가 그 레벨 내려가서 위에 페르미 레벨과 차이가 그 전에 차이가 똑같은데 반대로 딱 되는 순간,
전자 밀도가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는 P0였는데 인듀스 된 전자가 양이 딱 같아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버리죠. 딱 캔슬되는 포인트고, 이게 요 상태를 만족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서피스에 그 실제 모바일한 차지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존재하고, 그럼 게이트를 더 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걸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쫙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많아져서 P타입인데 반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원래 머저리티 캐리어 양보다 많아지는 시점, 그 시점부터는 마이너스 음전하가 0부터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전자혈액 시간을 배웠을 때 모스펫에서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얘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라는 게 스레시홀드일 때 그 전에 있던 이 인벌즈된 전자가 딱 정확히 같은 시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때를 딱 보니까 요게 이제 이 페르미랑 같은 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딱 보니까 이 인트린식 레벨을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인트린식 레벨이 벌크에서 인트린식 레벨하고 그다음에 여기 서피스 인트린식 레벨의 차이, 그 차이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 차이가 있는데 요 차이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서피스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벌크에서의 인트린식 레벨하고 서피스의 인트린식 레벨이 차이가 서피스 때문에 생긴 포텐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서피스 포텐셜이다. 안 그랬으면 플랫하면 평평하면 인트린식 레벨이 그대로 평평하니까 벌크하고 서피스가 같겠죠. 그죠? 그때는 0이 되겠죠. 서피스 포텐셜이. 근데 이제 휘어진 정도에 따라 쭉 이렇게 될 거고, 이 크기는 여러분 요 크기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이 값과 같습니다. 이거는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쫙 휘어져서 이제 요 서피스의 엣지하고 요게 이제 딱 크기였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을 딱 만들었을 때 빌트인 포텐셜과 같죠. 그죠? 홀 입장에서 넘어가는 배리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인트린식 레벨의 벌크와 서피스의 차이를 딱 해보니까 요 값이 요 빌트인 메탈 쇼키 다이오드 할 때 요 빌트인 전압 이 포텐셜 하이트가 같구나. N타입도 마찬가지로 같구나. 요런 직관적인 좋은 개념이 바로 서피스 포텐셜이거든요. 이럴 때 보니까 이제 이 차이를 보니까요. 요거는 이제 위에 요거는 원래 정의상 2의 파이의 FP였고요. 그다음 인벌전 되어서 인트린식 레벨하고 여기에 이제 서피스 요것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래 된 거지만 제가 같다고 가정했잖아요. 그죠? 2의 파이 FP로 같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파이 서피스 포텐셜이 2배의 파이의 FP가 됐을 때 이제 바로 이게 threshold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 P타입에서 요 식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전에 PN 접합 다이오드 할 때도 했었는데 이 P타입에 억셉터를 도핑을 했습니다. 그 다음 N타입에 우리가 도너를 도핑했습니다. 그랬을 때 억셉터와 도너의 역할은 상온에서 최대한 전하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한 주는 거니까 거의 100% 준다 그러면 요 P타입 쪽에서 이게 거의 뭐냐면 억셉터의 농도와 거의 같을 거다. 99.9 같을 거다. 라고 가정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파이의 FP라는 것은 여기에서 KT 나누기 2의 로그의 NI분의 NA의 값으로 주어지니까 지난주에 했던 서멀 볼티지에다가 이제 여기에 NI분의 NA가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룸템에서의 특정 온도에서의 인트린식 캐리어 농도와 도핑한 정도에 따라서 이 값이 여기에 정의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할 때 바로 스레시홀드 해서 이제 모스펫에서 T 그냥 우리 소자마다 주어지는 값들이 바로 도핑을 조절해서 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서피스 포텐셜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모스 구조에서 이제 이 그 차지 농도를 알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식에서 보면요, 요게 지금 표면에서의 그 전자 농도라 생각해 보면 이 값을 알면 이걸 안다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또 이 억셉터의 도피한 값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값은 실제 이 서피스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혹은 얘가 변하면 차지 농도 어떻게 변하느냐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서 모스펫 구조에서 서피스 포텐셜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해 볼래요? 서피스 포텐셜은 벌크에서의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과 서피스에서의 인트린식 레벨 일 차이다. 예, 그게 이제 아까 이게 만약에 메탈 반도체 쇼키 다이오드라면 바로 빌트인 포텐셜 차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스레셔 포인트가 인버전 포인트가 요거다라고 되고 여기서 이제 요 스페이스 차지가 이제 요 디플리션 되잖아요, 그죠? 디플리션 되는데 이 디플리션 되는 요 두께가 여러분 예전에 PN 접합 다이오드 할 때 X에 N, X에 P, -XP 이래 가지고 요 두께를 그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께가 디플리션 두께를 계산하면서 여러분 커패시턴스도 계산하고 했었는데 요 두께가 바로 여기 플랫하게 되는 요 두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에 여기에서는 디플리션 되는 두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게 서피스 포텐셜과 스레시홀드 가지고 이제 요걸 계산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게이트 전압과 이게 0일 때 요게 값인데 만약 서브스트레이트가 기판이 만약에 조금 더 많은 마이너스를 걸렸다. 그럼 마이너스 걸리면 이제 이 디플리션이 더 두꺼워지겠죠, 그죠? 더 길어지겠죠, 그죠? 여기에 바이어스가 0이 아니다. 여기가 혹시 마이너스 더 내려가면 얘가 더 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에서 세미컨덕터의 기판에 마이너스를 쫙 걸어주면 원래 그라운드를 했을 때 요 디플리션 된 것보다 좀 더 길게 디플리션 될 겁니다. 그래서 기판에 이렇게 없는 경우하고 짧은 경우하고 기판에 전압을 안 걸었을 때 짧은 디플리션 레이어다가 기판에 마이너스를 걸어줘서 얘가 더 길 가게 되면 디플리션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기판의 영향도 앞으로 생길 거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모스캡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스 구조에서 이제 보면 바로 서피스 차지가 되게 계산하기 좋은 관계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렇게 이제 아까 n0에 ni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의 파이 fp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표현을 이거를 서피스에 있는 전자 그래서 ns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거를 이제 ni로 하고 엑스포넨셜의 kt로 해주고 얘가 전압을 더 걸어주면 서피스 포텐셜 더 바뀌겠죠, 그죠? 전압을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면 얘가 바뀔 겁니다. 그럼 제로 포인트에서 요 서피스 포텐셜에서 조금 바뀌면 원래 E의 파이 FP였는데 여기에 서피스 포텐셜이 파이 S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 NI의 이 델타 파이 S는 추가적으로 게이트를 걸어줘서 원래 서피스 포텐셜 차이에서 좀 바뀌는 거를 의미를 하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식을 좀 바꿔가지고 NI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의 파이의 FP다 하고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의 델타 파이 나누기 2로 하고요. 그럼 요게 이제 NI의 엑스포넨셜의 E 파이 P의 요거를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억셉터의 농도 NA가 되고 엑스포넨셜의 근사적으로 엑스포넨셜의 VT분의 델타 파이의 S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미는 서피스의 캐리어 농도는
이 기판의 도핑 농도에다가 엑스포넨셜리 하면서 서피스 포텐셜의 변화량, 서멀 볼티지에 대해서 변화량에 대해서 이게 바뀌면 NS가 바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서피스 포텐셜의 유용한 장점은 기판의 이니셜 캐리어 농도 돼 있을 때 서피스 포텐셜이 바뀐 걸 가지고 요 NS 그 캐리어 농도를 원래 기판의 캐리어 농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장점이거든요. 계산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기판의 도핑에는 그 농도에다가 엑스포넨셜의 서피스 포텐셜이 바뀐 값만 딱 넣어가지고 전압을 원래 이랬었는데 1볼트를 딱 넣어가지고 얘가 델타 파이S가 바뀌면 얘가 같이 이제 서피스에 생긴 전자 농도가 바뀐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컨셉 관점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인볼트는 차지인데요. 이게 차지 덴시티가 10배로 증가한다. 라 하면 이 10배로 증가하면 10NS가 되겠죠. 그죠? 10NS는 여기에 그 10NS는 이렇게 해서 NA의 엑스포넨셜의 이제 VT분의 델타 파이의 S 프라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델타 파이 S에서 요 델타 파이 S 프라임으로 바뀐 게 조금 바뀌었는데 캐리어 농도가 어떻게 10배가 될까? 서피스 포텐셜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에서는 10배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 되면 우리가 이런 10배가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제 회로 한다 그랬을 때 프리퀀시 할 때도 그렇고 주파수 10배 바뀌는 거를 우리가 뭐를 쓰죠, 우리가? 10배 바뀌는 단위가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10배 한 걸 우리 데케이드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 데케이드가 바뀐다 하는 게 이제 그 값이 10배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데플라 그림을 그릴 때 데케이드 단위라는 게 10Hz, 100Hz, 1kHz, 10kHz 이렇게 X축이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고 Y가 돼 있을 때 요 값이 데케이드로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옥타브로 표현되는 건 여러분 뭡니까? 옥타브는 2배씩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 2배씩 늘어나는 것을 원 옥타브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재밌게도요. 여러분 음악에서 한 옥타브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 옥타브 도레파솔라시 도 했을 때 이 아래 도하고 위 도가 한 옥타브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회로적으로는 프리퀀시가 2배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배, 4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음악에서의 그 옥타브인데 그 옥타브의 단어 유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10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걸 보면 양변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나눠주면 이걸 10 하면 이제 과연 이 변화가 얼마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딱 나눠주면 엑스포넨셜의 VT의 델타 파이 S 프라임 마이너스 델타 파이 S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로그의 그 양변 자연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10은 얘는 VT분의 요게 델타 파이 S 프라임 마이너스 델타 파이 S인데 그러면 델타 파이 S 프라임 마이너스 델타 파이 S는 VT의 로그 10이다 라는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그 10은 0.0259 곱하기 로그 10. 로그 10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계산기 해서 좀 알려줄래요? 여기, 계산기 있네요, 컴퓨터에 계산기 있네. 계산기가 로그 10이 10 로그 자 2.30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됐는데 여기에다가 25.9 미리 일렉트론 볼트 미리볼트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25.9 미리볼트를 곱을 하면 59.6이 나오죠, 그죠? 59.6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거의 60 미리볼트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서피스 포텐셜이 대략 60 미리볼트 정도 바뀔 때 전류는 원래 값에서 10배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 데케이드 바뀌는데 이 서피스에 모이는 전자가 10배 탁 되는데 60 미리볼트만 싹 바뀌어도 전자가 10배 확 바뀐다는 겁니다.
개수가. 그래서 60mV라는 요 숫자가 사실은 여러분 다른 모스펫에서도 가끔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60mV 나오지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가 뭐 서브 스레숄드 스윙이라는 이런 나중에 값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60mV per decade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만 살짝 해놨다가 다음에 우리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서피스 포텐셜 개념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유용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이 메탈에서 이제 우리 얘기할 때 메탈과 제가 아까 그림 그릴 때 인슐레이터와 이제 여기에 그 세미컨덕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제가 표현했는데 이 메탈을 실제 지금은 이제 실제 메탈을 씁니다. 실제 써서 이제 그 헤빌리 도핑되어 있는 반도체가 아니라 이게 작아졌을 때는 그 작은 곳에 조금의 디플리션 레이어가 생겨도 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메탈 쪽에 실제 메탈을 쓰는데 여러분 보면 이전에 모스펫에서는 이 메탈을 실리콘 자체를 헤빌리 도핑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메탈을 원래 같은 모재인 실리콘을 해주고 실리콘을 헤빌리 도핑시키면 P타입 도핑시키면 여기에 밸런스 밴드 쪽으로 메탈릭한 그런 밸런스 밴드의 메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메탈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N타입을 N 플러스로 많이 도핑을 하게 되면 컨덕션 밴드에 굉장히 도핑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메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중간이 아니라 그러면 이 만약에 메탈리컬리 도핑되어 있는 게이트이다. 그러면 이 메탈의 워크 펑션 자체가 N 플러스 도핑되어 있으면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로 생각해서 컨덕션 밴드 여기 맞춰서 이제 인슐레이터가 사이에 있는 이걸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P 플러스로 도핑되어 있으면 요 메탈을 이제 밸런스 밴드하고 인슐레이터하고 이거 그림 그릴 때 여기서 밸런스 밴드하고 이렇게 메탈 이렇게 해서 세미컨덕터 해서 여기가 메탈이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복잡해질 겁니다. 여기 보면 요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게 이렇게 돼 있을 때 했을 때 이거를 맞추려 그러면 이거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참 올라가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줘야 될 거고 여기는 지금 많이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서 이렇게 맞춰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메탈을 뭐를 쓰냐에 따라서 이 워크 펑션을 이제 컨덕션 밴드를 취하느냐, 밸런스 밴드를 취하느냐 하는 선택권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요. 한 1분만 쉬었다가 그다음 요 밴드 배치도를 보고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전자회로 지금 BJT 한참 나가지 않았나요? 모스펫은 BJT가 먼저 하고 모스펫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하고 있는데 지금 모스펫? 이제 앰플리파이 하고 있어요. 식은 배웠죠? 기지 한번 킵시다 여러분. 여러분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은 제가 다 올려놨는데 며칠 또 질문이 없더라고 보니까 또 우리 질문을 많이 하던 친구들이 출석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지금. 그 질문하기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출석 체크하면서 넣으니까. 그렇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시도해봤는데 질문 받기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보니까 이게 블랙보드에 질문을 받거나 게시판에 받아 놓으면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예 질문에 대해서 이메일을 여러분은 원래 출첵하는데 하고 저한테 이메일이 오거든요. 이메일이 오면 제가 답을 하면서 그걸 카피해서 문서에다 하나 붙여놓으니까 전체 질문을 다 볼 수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시도해본 가운데 그게 제일 좀 편하구나, 좀 효율적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지 한번 시작할까요? 아이고. 자, 이 work function 이게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그 그리기에 출발할 때 메탈은 이렇게 정의하고 인슐레이터는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이렇게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일렉트론 어피니티 룰에 따라서 여기에 쭉 이제 메탈의 워크 펑션을 E에 파이 M이다 라고 하고 인슐레이터를 E에 C에 인슐레이터라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E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서 이제 요 중간을 이제 인트린직 레벨로 하고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그다음 EF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쿼사이 페르미 레벨 아까 요 서피스 포텐셜 계산 요게 중요했었죠, 그죠? E에 파이에 F에 P다, P 타입 쪽에 기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앞으로 그 이 FET의 소자 특성을 보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첫 출발이 메탈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긴 하지만 세미컨 연결했을 때 얘가 전자가 흐른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흐른다 그랬을 때 결국 뭐를 바라보게 되냐면 메탈의 워크 펑션하고 반도체의 워크 펑션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워크 펑션의 차이가 정말 중요한 값이구나. 계속 아까 서피스 포텐셜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럼 이게 이제 기준이 되면 파이의 메탈과 세미컨덕터 사이에 그 포텐셜 차이가 얘가 0이 되면 안 흐르고 그러니까 스페이스 차지가 없는 거고 세미컨덕터 쪽에. 그래서 해보면 요 차이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요 E 파이 M이 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E 파이 M이 되어 있으면 요거는 M과 S인데 여기 M이고 여기 S입니다. 요거의 차이를 보면 그러면 그림을 보면요. 파이 M에서 요 세미컨덕터 요 페르미 레벨까지의 차이입니다. 빼기 해주고 보면 여기까지 파이 FP까지가 요 C가 있고요.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에 2분의 1의 EG가 있습니다. 2분의 2G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에 파이에 F에 P다. 요게 요 두 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0이면 차지 플로우가 없고 0보다 크면 파이 M이 크다는 얘기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 메탈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파이 MS가 0보다 적으면 얘가 요 위에 적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메탈에서 반도체 쪽으로 차지 이동하죠. 그죠? 파이 MS가 0보다 크면 세미컨덕터에서 세미컨덕터에서 0보다 크면 이게 크다는 얘기니까 그다음 얘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반도체 쪽. 그 얘기 뭐냐면 위에서 작다는 얘기는 전자 더 잘 나온다는 얘기니까 0보다 크면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도 전자 이동하고 0보다 적으면 맞죠? 그죠? 메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이 값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좀 표현을 달리해서 한 가지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인슐레이터하고 요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얘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보면 여기 이거를 E의 파이 M 프라임 백큐엄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금속 입장에서는 이 인슐레이터 컨덕션 밴드 차이 요 차이를 파이 M 프라임으로 하고 요 차이를 이 인슐레이터하고 요 세미컨덕터 차이를 E의 C 프라임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표현을 해보면 요 파이 M은
파이 m은 파이 m 프라임 플러스의 cc 인슐레이터고요. 요 cC는 뭐가 되냐면 이 값은 여기에서 cC 프라임의 플러스의 c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서를 바꿔도 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베큐엄 레벨에서 비교한 워크 펑션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얘를 플러스 cI를 넣고 그다음 플러스 cI 넣으면 마이너스 때 저기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파이 m 프라임의 마이너스의 cC 프라임의 플러스 2분의 2g 플러스 f의 p다. 이렇게 해서 메탈과 세미컨덕터 사이의 워크 펑션 차이를 정의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큐엄 레벨로 생각해서 워크 펑션으로 이제 파이 m 프라임로 표현하고 cC 프라임 두 개를 표현해서 얘의 차이가 결국 차지가 어떻게 플로우 되는지를 나타내는 이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를 이제 그림을 제가 좀 바꿔가지고 이제 요 밑에 좀 지울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우겠습니다. 지우면 이제 여기에 붙였습니다. 붙였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올라가서 약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걸로 이래 생각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요래 그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인슐레이터가 이제 기울어지면서 요거를 하나의 높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이를 우리가 V의 옥사이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옥사이드 OX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옥사이드에 생긴 빌트인 포텐셜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V의 OX다라고 이제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표현하고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 보면 요 값이 E의 파이의 M의 프라임입니다. 요 값이 E의 C의 프라임입니다. 인슐레이터의 컨덕션 밴드와 이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 차이가 이 C 프라임인데 밴드 옵셋, 컨덕션 밴드 밴드 옵셋이고 그 다음에 이 파이 M 프라임이 여기 이제 이것도 밴드 옵셋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했을 때 이제 인트린지 레벨이 이렇게 갔습니다. 갔고 요 값이 인트린지 레벨로부터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있을 때 요 값이 E의 파이의 FP다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값, 요 벌크에서의 인트린지 레벨하고 그 다음에 서피스 인트린지 레벨 차이가 요를 그림 그렸을 때 좀 복잡하니까 잘 봐요 한번. 여기에 요 값이 E의 파이의 S다 이렇게 얘기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높이가 왼쪽을 봤을 때 E의 파이의 M의 프라임 더하기 E의 V의 옥사이드가 요 포텐셜 디퍼런스가 되는데 그럼 똑같은 요 레벨에서 봤을 때 왼쪽을 보니까 메탈과 인슐레이터의 밴드 옵셋 이 파이 M 프라임 더하기 위에 기울어져서 요 사이에 볼티지가 옥사이드 층에 전압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차지가 있기 때문에 전압이 걸려서 그냥 커패시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압 차이가 VOX거든요. 요 두 개 합한 게 이제 보면 다음에 우측으로 봅시다. 우측을 보면 여기에 똑같은 높이가 요 페르미 레벨까지 E의 C의 프라임 여기 맞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합한 거는 요래 합한 거에다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명확한 거는 이제 2분의 1 되는 지점 요 페르미 레벨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 넘어갔죠, 그죠? 넘어갔는데 넘어가 그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넘어가면 플러스의 2분의 2g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러면 요걸 빼줘야지, 요만큼 빼줘야지 요 높이가 같아지겠죠, 그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서 지금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거는 됐는데 페르미 레벨은 같습니다. 요게 같은 걸 계산하는데 이 파임 프라임과 이 V 옥사이드 더한 거는 이렇게 되는데 우측으로 딱 가면 여기에는 아까 인슐레이터의 컨덕션 밴드하고 세미 컨덕션 밴드 차이가 밴드 옵셋 이게 크시 프라임 이 크시 프라임 더하기 그다음 여기에서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미드갭 사이를 딱 해버리니까 요래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걸 지금 초과해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요 중간에 페르미 레벨이 요 위에 있다 보니까 이 미드 밴드갭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보면 요걸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만큼을 빼줘야 되는데 빼기 얘를 빼주면 되는데 뭐를 빼주면 되냐면 요 사이즈만큼 빼주면 되죠. 그죠? 요 사이즈 빼주면 되는데 요걸 보면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하고 제일 밑에 내려간 것이 아까 파이 S로 정의되어 있었죠. 그죠? 여기 벌크에서의 이것과 그다음에 서피스에서의 인트린식 레벨 요 차이가 파이 S였으니까 요 파이 S에서 뭐를 빼줘야 되냐면 요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는 거. 이 파이 FP가 요를 빼주면 요거가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 빼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요 길이는 뭐냐면 요 길이는 여기에서 얘를 빼준 거다 생각해 보면 요거는 이에 또 이거를 하다가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 노테이션 하다 보면 항상 실수를 하죠. 그죠? 이걸 이때는 없애겠죠. 예. 하고 이에 파이의 S에서 얘를 빼준 거 요거 같으니까 빼기 2의 파이의 FP다라는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2를 나눠주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파이 M 프라임 여기입니다. 플러스 V의 옥사이드는 어떻게 V 게이트가 0일 때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에 보면 그시 프라임의 플러스 2분의 2G다 라고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파이의 S고 플러스의 파이의 FP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V 옥사이드하고 좌변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주냐면 V의 옥사이드와 이 마이너스 파이 S를 넘겨서 플러스 파이 S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파이 M 프라임의 마이너스의 플러스의 파이 프라임 플러스 2분의 2G의 플러스 파이 FP다 라는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성립하니까 지금 좌변이 보니까 좌변을 의미하는 거는 이 옥사이드 층에 걸린 전압하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쪽에 얘가 밴딩이 일어난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밴딩 일어난 거하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에 걸린 전압 두 개의 합인 거죠. 그죠? 합인데 우변은 뭡니까 여러분? 우변을 딱 보니까 앞에서 정의했던 파이 ms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마이너스의 파이의 메탈과 세미컨덕터 앞에 정의했던 요 워크 펑션 차이 값의 마이너스다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요 값이 이 V 옥사이드의 플러스의 파이 S는 마이너스의 파이 MS다라는 식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의미를 보면요. 이게 지금 옥사이드에 걸린 전압과 딱 두 개 붙였어요. 메탈과 옥사이드하고 샘플을 딱 붙였어요. 그럼 메탈 쪽에 옥사이드 측에 전압이 딱 걸려요. 걸리는 거하고 전압 분배에 의해서 세미컨덕터에 전압차가 딱 생겨요. 그 두 개 합은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파이 ms 값의 마이너스 값으로 결정되니까 직관적으로 맞죠, 여러분? 메탈과 세미컨덕터 사이의 워크 펑션 차이에 의해서 차지가 옮긴다 라 그랬는데
차지 옮겨지면 결국 전압 차이 생기고 그 전압이 이 메탈과 반도체 전압이 분배가 되어 가지고 얘 두 개 합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 식에서 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그 이렇게 주어지니까 아까 요 메탈리클리 도프드 돼 있는데 이 파이 MS가 이제 파이 이제 MS가 여기 아까 요 위에 파이 M의 프라임 마이너스의 프라임 플러스 2분의 2G 플러스 파이 FP인데 요게 N 플러스 돼 있을 때는 파이 M 프라임이 뭐가 되냐면 C 프라임이 되고요. N 플러스일 때는 그 다음에 P 플러스일 때는 C 프라임 플러스 2G가 됩니다. 파이 M이 왜냐하면 이제 얘는 컨덕션 밴드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밸런스 밴드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파이 MS가 요 N 플러스 메탈로 했을 때 요 파이 MS는 얘를 빼줬으니까 요게 싹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요게 이제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요 5자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2G 플러스 FP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밸런스 밴드에 요 P 플러스면 여기 이렇게 되니까 카이 플러스 플러스 2G니까 이 카이 플러스 제거가 되고 2G 빼기 2분의 2G입니다. 2분의 2G 빼기 2분의 2G니까 앞에 2분의 2G가 나오고 마이너스의 파이 FP니까 마이너스 파이의 FP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 이 메탈 쪽에 그 실리콘을 가지고 헤비리 도핑 시켜서 메탈을 P 플러스를 하느냐 N 플러스 하느냐에 따라서 파이 MS가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스 카패시터가 이제 완성이 된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이해됐습니까? 이제 메탈과 옥사이드와 세미가 딱 붙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가장 큰 핵심 내용이고요. 이걸 이제 P타입을 했었는데 N타입인 경우도 이제 보면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N타입인 경우는 여기에서 요 인트린식 레벨에서 요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F 있으니까 요 사이를 2의 파이의 FN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파이 M에서 아까는 P에서는 요거 더하기 요거 했는데 얘는 빼줘야지 그 파이 MS가 정의되겠죠. 그죠? 그죠? 요거는 이제 앞에 했던 거 똑같이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 MS를 뜩 정의를 하고 보니까 이 복잡한 일이 생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서피스 차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 워크 펑션 디퍼런스 하고 실제 재보면 이걸 측정을 해서 한가 해보니까 좀 다른 겁니다. 좀 달라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자료에는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여러분 요 페이지에 384, 385에 있는데 이게 그 교재에 여기 있는 그림이 있죠, 그죠? 보면 여기에 골드고 그 다음에 요 P 플러스 폴리실리콘 돼 있는데 골드하고 이렇게 P 플러스 요 했더니 실제 계산했는 거하고 실험이 다르더라라는 그림이 좀 있습니다. M 플러스 폴리하고 이렇게 그림이 다르더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제가 설명을 일단 이제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보면 뭐냐면 실제 메탈하고 그 다음에 도핑한 실리콘으로 한 거하고 해보니까 레벨 차이가 좀 있더라. 다 해볼 수 있겠죠. 다 맞춰볼 수 있잖아요. 왜 메탈의 워크펑션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제 잰 거하고 실제 예측되는 거하고 딱 해보니까 두 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세미컨덕터와 옥사이드 사이에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딱 있는 겁니다. 골치 아픈 인터페이스가 딱 있으면 여기에 그 플러스 차지가 딱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되는데 그래서 플랫 밴드라는 거하고 제가 그 스레숄드라는 걸 설명했거든요. 그럼 이제 IV 커브가 어떻게 나오는지라는 것을 보면 쭉 나옵니다. 전압 분포가 어떻게 되고
이 QSS 프라임이라는 게 그 표면에 존재하는 차지거든요. 요거는 설명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 메탈 쪽 여기가 메탈이고 옥사이드고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P 타입 세미컨덕터 보면 아까 메탈에 플러스를 걸어준다 그랬으니까 경계면에서 보면 플러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Q에 M에 프라임 이 차지를 프라임으로 표시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차지라 그랬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플러스 돼 있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에 세미컨덕터에 이제 요 그 디플리션 레이어에 의한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전압을 걸어주면 이 디플리션 레이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메탈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세미컨덕터 마이너스 걸어줬잖아요, 그죠? 요때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키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키워주면 이 디플리션 레이어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죠? 여러분 그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리버스 걸어줘서 길어지면 똑같죠? 그 커집니다. 그래서 커지다가 계속 커집니다.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스레시홀드에 도달했습니다. 자, 스레시홀드에 도달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표면에 서피스 차지가 인버전된 일렉트론 차지가 그 기판의 머저리티 캐리양과 딱 똑같아진다 그랬죠. 0이죠. 그럼 그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생기죠. 그럼 표면이 어떻게 생기냐면 딱 순간에 0이다가 이 마이너스 1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이제 요 표면에 여기 뭐가 생기냐면 Q에 N에 인버전된 프라임이 생겨버립니다. 생겨버리면 여기 이제 처음에 없다 그래서 점점 커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얘가 없을 때는 요 디플리션 레이어에 소스단에 이제 이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을 이렇게 돼 있다고 표현하는데, 자, 이게 그 표면에 전하가 없을 때는 얘가 전하 걸어주면 좀 커진다 그랬죠, 그죠? 근데 표면에 전하가 딱 생겼어요. 전하가 마이너스가 딱 생겼어요. 그럼 여기 전압을 더 걸어주면 디플리션 레이어가 더 두꺼워지는 걸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손쉽게 이 표면에 마이너스 차지가 딱 생기는 걸 선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에 이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없을 때는 얘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캔슬 시켜줄 수 있는 거는, 뉴트럴 시켜줄 수 있는 거는 여기 메탈에 플러스 걸어주고 셈에 마이너스 걸어주면 얘가 소스 쪽에 마이너스 걸어주면 이게 점점 이게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스레시홀드가 딱 되면 표면에 전자가 바로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바로 생기면 얘가 그럼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납니다. 더 안 늘어나고 전자가 표면에 전자가 쭉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인버전된 차지가 늘어나면 인버전 차지 이만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미 얘는 이제 그대로 픽스되어 있어서 맥시멈 값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쭉 QSD 프라임으로 늘어나는데 이제 얘가 스레시홀드 딱 이후부터는 그냥 얘가 픽스 돼가지고 파이 S가 2파이 FP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표면만 계속 이제 노멀라이즈 요 전자가 늘어나서 이래 되고, 그래서 이제 차지 뉴트럴리티를 얘기한다 그랬을 때 QM의 프라임, QN 프라임, QSD 프라임 얘를 다 더한 거는 0이다라는 조건이 이제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차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 0이다라는 관점에서 했을 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피스 차지가 딱 들어오면 얘가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스레시홀드 값이 달라져 버립니다. 스레시홀드 값이 확 달라져 버리고, 예를 들어서 요게 서피스 차지는 요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는 양이라 그랬죠, 그죠? 양을 있는데 이거는 공정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QSS에 프라임이 딱 들어오는데 얘가 N타입이든 P타입이든 여기는 이제 그냥 플러스 차지가 픽스드 차지 딱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원치 않는 QSS 프라임 이렇게 되면서 요 서피스 차지 딱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스레시홀드 전압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좀 더 많이 걸어줘야 돼요. 얘를 플러스가 있으니까 상수로 있으니까 얘를 좀 더 많이 걸어줘야지 이 일렉트론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스레시홀드가 바뀌고, 그다음에 이 스페이스 차지가 생기는 것도 이제 스페이스 차지가 없어지는 전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페이스 차지가 없는 전압이 뭐라 그랬죠, 그죠? 그 스페이스 차지가 없다는 얘기는
세미컨덕터 밴드 쪽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세미컨덕터 쪽에 디플리션 레이어가 없어서 여기 이제 차지 상태가 없다. 차징된 게 없다. 그러면 밴드가 플랫하죠. 그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 차지가 없는 요 상태가 요 QSD가 0인 상태가 이제 플랫 되는 밴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 밴드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스레시홀드 다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개의 차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전류 전압 특성에 대해서 이제 유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하게 되어서 이제 이런 값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되게 궁금하죠, 그죠? 얘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 전류 전압 관계에서 여러분이 회로 시간에 배웠던 자, 이 관계 보면 전류 전압 관계가 ID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세츄레이션 되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 요 사이 관계가 여러분이 전자회로 시간에 못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못 배운 내용인데 그 굉장히 많은 계산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요 계산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요런 전압 전류 특성이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특성이 이제 나타나고 요 오퍼레이션 나타나는 거를 제가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다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거를 느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유도하는 거를 지금 유도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30분? 40분? 예. 제가 요거를 이제 한번 보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강한다 그랬고 중간에 휴일이 많아가지고 보강을 이제 여러분 블랙보드에 들어가면요, 지금은 딱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글쎄 신다 생각하고 그냥 봐요. 한번 보면 제가 올려놨습니다. 강의 자료에 12주차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딱 들어있냐면 온라인 보강 3 딱 돼 있죠. 온라인 보강 3 딱 돼 있고 딱 들어가면 여기 PDF 딱 보강 필기도 딱 돼 있죠. 필기가 딱 이렇게 보면 필기가 이렇게 자 이렇게 유도해서 자 세 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딱 보면 지금 몇 분 되어 있습니까? 이걸 딱 가보면 이제 1시간 34분 16초겠죠. 그래서 이걸 해서 이게 녹화가 이게 계속 안 됐었네. 어떡하지? 아까 쉬었다가 하는데 30분 날아갔네. 노란색이면 이게 녹화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일단 보면 어쨌든 요거를 설명을 잘 들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기 녹화되는 걸 입서해서 제가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유도 과정을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설명해서 설명 쭉 했습니다. 1시간 반. 그래서 요거를 온라인 보강에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예전에 PN 접합 다이오드도 유도할 때 하나의 온라인 강의로 딱 묶었죠, 그죠? 그 다음 이것도 모스팻도 이게 하나 온라인 강의로 이제 보강으로 생각하고 1시간 반인데 중간에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했던 거는 이제 제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한 중간 빈 거를 설명했습니다. 빈 거. 안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현재 상태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을 꼭 듣기 바랍니다. 듣기 바라고 요 이해하는 거는 요거를 다 들어놓으면 다음 주에 배우는 모스팻의 어디셔널 이제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다음 주까지는 얘를 잘 익혀서 자기 노트로 따라와서 써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게 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여러분. 자, 플랫밴드하고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한데 이거를 쫙 묶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개념을 조금 미리 얘기해도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개념을 이제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커패시터다라는 관점에서 여기 아니고
커패시터다라는 게 관점에서 여기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할 때 커패시턴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캡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여러분 제가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P-타입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교재에 나온 거 그대로 이제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제가 그림 그리기가 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걸어준 거죠, 그죠? 여기 플러스를 걸어줬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마이너스를 걸어줘서 이 페르미 레벨이 요만큼 내려간 거거든요, 우측이. 그럼 여기 이제 요 계면을 보면 여기에는 계면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보면 여기에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차지가 쭉 이래 있는 상태입니다. 쭉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P-타입이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서피스에 모바일 캐리어가 홀이 좀 많은 상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에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좀 많아졌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픽스드 차지가 있습니다. 픽스드 차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홀이 많은 상태니까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플러스 Q가 연결되어 있어서 플러스 Q 프라임이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Q 프라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지가 양단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커패시터입니다. 마이너스 걸어주고 플러스 걸어주고 마이너스 그냥 커패시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차지가 여기하고 여기 쌓였으니까 여기에 전압을 더 증가시켜 나가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차지 쌓이고 추가적으로 쌓일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dq 프라임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dq 프라임이겠죠, 그죠? 자, 이런 상태 하나의 밴드 배치도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지금 P-타입하고 메탈 있으면 메탈 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P-타입 플러스를 걸어줘서 해보니까 차지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전압을 좀 더 시누소이드란 AC를 좀 걸어주면 차지가 올랐다 내렸다 할 거잖아요, 그죠? 그 양이 DQ 프라임이고 마이너스 DQ 프라임이라면 요때 이제 C 값을 정의하시는데 C는 요 메탈에 걸린 전압이 DV가 바뀔 때 요 차지량이 바뀌는 양 DQ 프라임 요 값이 하나의 커패시턴스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커패시턴스는 이 배치도에서는 커패시턴스가 뭐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금속이 마이너스고 P-타입 반도체가 플러스일 때 이때 커패시턴스의 오리진은 뭡니까, 여러분? 이때 그냥 인슐레이터 커패시턴스죠, 그죠? 그러니까 모스 구조에서 옥사이드 층에 요 양변에 마이너스고 플러스 걸렸으니까 이 차지 상태가 봤을 때 옥사이드 그냥 얘만 그냥 커패시턴스구나. 모스 팻에서 P-타입 메탈에서 메탈에 N 전압을 걸었을 때 마이너스 걸었을 때는 차지 상태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그냥 요게 그냥 평행판 축전지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압이 마이너스일 때 메탈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되고요. 그 다음 메탈이 플러스가 되면 이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림이 이제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으로 되는 거죠.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고 여기 이제 컨덕션 밴드고 밸런스 밴드고, 다음에 이게 됐을 때 E에 F고 여기 인트린식 레벨이 이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여기 이제 그림을 이제 메탈과 옥사이드하고 X축을 봤을 때 차지를 보면 여기에 플러스를 걸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차지입니다. 자,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디플리션 레이어에 의한 이렇게 걸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차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디플리션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여기에 서피스가 충분히 인버전 되지 않아서 여기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니까 이때 이제 메탈 쪽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세미컨덕터 쪽에 P형 세미컨덕터에 마이너스 딱 걸어주니까 얘가 쫙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 플러스가 딱 걸렸죠, 메탈 쪽이. 그죠? 아까는 마이너스 차지였는데 여기 플러스가 딱 걸렸습니다. 그죠? 플러스 걸렸으니까 여기에 이제 얘를 차지 뉴트럴리티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거는 세미컨덕터 쪽에 디플리션 레이어가 아주 얘가 넓어졌다 줄었다 하면서 얘가 바뀌는데 여기 도핑 농도가 NA니까 이제 마이너스 2의 NA에 대해서 요게 길이가 이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D의 X, DX의 디플리션 레이어니까 이제 요게 디플리션 D의 X의 디플리션 레이어 하게 되면 요게 바로 Q의 프라임 디플리션 레이어에 이제 요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얘가 플러스가 많이 걸리면 차지가 플러스 확 생겼다가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요거를 캔슬 시키기 위해서 얘가 넓어졌다 줄어졌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면 이 금속 쪽은 얘가 플러스 확 늘어나면 확 늘어나면 얘 반대편에 마이너스 확 늘어나야 되는데 이 세미컨덕터 쪽에는 아직 표면에 전자가 생기기 전에는 이 디플리션 레이어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얘가 차지를 딱 맞춰주고 있죠. 그래서 해보면 여기에 커패시턴스는 디플리션 레이어에 관한 커패시턴스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디플리션 커패시턴스가 되고 이때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직렬 연결 형태가 됩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요 메탈과 인슐레이터의 커패시턴스하고 그 다음에 요 디플리션 레이어 디플리션 레이어의 이 소스 디플리션 레이어의 커패시턴스하고 이 옥사이드의 커패시턴스의 직렬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금속과 P형 반도체에서 이제 마이너스 걸었을 때는 마이너스 전압이 금속이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인슐레이터의 커패시턴스 값이었고 얘를 점점 늘려나가면서 플러스로 늘려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딱 이게 플러스 바뀌는 순간 이 건너편은 마이너스로 이제 차징을 해야지 이제 이걸 캔슬 시킬 수 있는데 할 때 디플리션 이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요 계면하고 이제 여기에서 커패시턴스하고 여기하고 커패시턴스 두 개가 직렬 연결된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렬 연결됐다는 얘기는 원래 커패시턴스 값보다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원래 옥사이드 커패시턴스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커패시턴스를 직렬 연결한다는 얘기는 원래 커패시턴스보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모스 캡을 또 만들어 놓으니까 얘가 전압을 처음에 메탈을 이게 마이너스 걸었을 때는 C 옥사이드 나오다가 점점 플러스로 하다 보니까 이제 디플리션이 생긴다는 얘기는 직렬 연결되니까 C가 쭉 줄겠죠.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커패시턴스가 이제 주는 형태가 되고 다음에 얘가 이제 조금 더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많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얘가 더 많이 내려가고 여기에 스레시홀드가 딱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스레시홀드 되면 여기에 차지가 마이너스 여기에 차지가 확 생겨버리죠. 그죠? 마이너스가. 요거는 그냥 고정돼 있고 얘는 변함이 없고 그럼 얘는 변함이 없고 밑에 것만 차지가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더 플러스로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는데 디플리션 레이어는 그냥 맥시멈으로 딱 고정이 돼버리고 얘가 표면에 전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이때 커패시턴스는 결국 이 인슐레이터 사이드를 좀 놓고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다시 이제 이 인슐레이터의 커패시턴스만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말로 설명해 보면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C 옥사이드였다가 이만큼 이게 C입니다. 이게 C 값을 했을 때 페럿 퍼 제곱 센티미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됐었는데 얘가 전압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얘가 두 개의 직렬 연결이 되니까 얘가 줍니다. 줄었다가 줄다가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마이너스를 가면 인버전이 되면서 이 디플레이션 레이어는 두께가 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커패시턴스로 작용을 하지 않고 인버전 레이어 하게 되니까 다시 일로 되돌아야 됩니다. 그 모양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쭉 바꿔가면서 했을 때 커패시턴스가 원래 이만 옥사이드였는데 쭉 줄었다가 다시 전압을 올리면 다시 늘어나서 이 옥사이드 커패시턴스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그나마도 플러스가 많이 바뀌면 메탈의 전극의 플러스가 바뀌는 거하고 이 세미컨덕터의 전하가 바뀌는 거하고 속도가 달라서 얘가 세미컨덕터 쪽에 이 인벌전된 차지가 금방금방 쌓이지 않으면 빠른 주파수에서는 얘가 변하지가 않거든요. 얘가 빨리 못 변하거든요. 인벌전된 차지가 빨리 못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 이게 못 올라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디플리션 레이어 커패시턴스에서 높은 주파수일 때는 얘가 그냥 요 디플리션 레이어에 해당되는 프리퀀시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하이 프리퀀시고, 그다음 이게 로우 프리퀀시입니다. 로우 프리퀀시일 때는 얘가 그때그때 따라와서 인버전 차지가 그때 따라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하이 프리퀀시 쪽에 얘가 회복이 되는데 하이 프리퀀시에서 못 따라와서 그 디플리션 프리퀀시 두 개의 연결된 걸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양은 조금 되는데요. 다음 시간도 사실은 그 모스펫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좀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개념 설명이 많았죠, 여러분, 그죠? 개념 설명 많은 상태에서 IV 커브가 어떻게 그래 나오는지 딱 보면 녹화는 1시간 반 걸렸지만 그걸 보면서 공부는 조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보다가 좀 포즈하고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요. 반드시 이번 주에 그냥 한번 한 번만 이해하는데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써보고 하는 거를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PN 접합 다이도보다는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래도 다음 거를 이해하기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인터페이스 요 파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해서 다음 시간에 넌 아이디얼 이펙트하고 지금 요 모스펫 뒷장하고 요 부분을 넘어갈 거거든요. 딱 IV 커브 부분만 여러분한테 좀 맡깁니다. 많이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이 어려웠다 손 한번 들어봐요. 뭐. 예. 그래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제 되게 중요한 파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 그림도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반도체 산 로드맵에서 다 FET 구조로부터 출발하니까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동영상 꼭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수고했습니다. 예.